안녕하십니까. 진빼입니다. 근현대사 문제적 인물 김용한 편 만화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용한에 대해 설명해 주실 닥터케리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김해 문화의 전당 영상미디어센터 여기 나왔잖아요. 오늘 왜 우리가 또 김해에서 찍는지 이유 아시잖아요. 김영환 선생님은 그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김해 진영 출신이고요. 특히 이 김해 문화전당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김영환 선생의 어떤 여러 가지 작품을 이제 발굴하고 전시회, 학술대회를 꾸준히 주최해왔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의의가 있어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그 김용한 선생이라 하면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또 한 획을 그은 가장 유명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 김용한 선생의 유년 시절부터 차근히 올라가는 게 신소일 것 같아서 그러면 김용한 선생의 유년 시절 어땠습니까? 1912년 김해 진양에서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께서 조부와 그 아버님께서 뭐 붓글씨나 뭐 이런 것들 잘 쓰셔서 뭐 DNA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워낙 그림을 잘 그렸답니다. 오죽하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그림만 그리니까 어르신들이 하루는 집에 그러니까 창고에 가뒀대요.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열어보니까 그 창고 그 흙바닥에다가 나무 작대기로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잘 그렸답니다. 아니 보통 애들은 울 것 같은데 문을 열어보니까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그 정도로 이제 그림을 잘 그렸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유명한 곳이 이제 인근 부산의 동래고등학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시험을 쳤는데 낙방을 합니다. 이게 재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입학 시험을 그 다음에 보는데 시험을 보다가 그 남는 여백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그림을 잘 그려서 심사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림 때문에 붙였다는 소문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성적도 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 계속 그 유년 시절에 있다가 언제쯤 그러니까 일본을 한번 가잖아요. 일본을 간다는 내가 들었는데 언제 이렇게 일본에 가게 됐는지요? 1931년에 동경에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가와바타 미술학교를 가죠. 가와바타라는 곳은 우리나라 당대 미술인들은 다 가는 장소였어요. 한 미술 전문학교 같은 그런 느낌인데 거기에서 공부를 하시고 2등해에 데이고쿠 미술원, 지금의 가장 유명한 사립대 무사시노 미술대학의 전신인 데이고쿠 미술을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작가로 활동을 시작하시죠. 일본에서 작가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제가 잘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일본이 이런 필명을 썼기 때문에 국내에서 잘 안 알려져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서 활동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기타 코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필명을 개명을 하고 기타 코지.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일본에서는 그 잡지의 펜화가 유행을 했어요. 사파. 아주 정밀한 펜화. 가바시나 가치이치라는 아주 유명한 펜화를 모작하고 또 실제로 유명한 펜화가 밑에서 수학을 해서 펜화로 공부를 너무너무 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선생님의 어마어마한 그 그림체의 근간이 되는 펜화로 공부를 하시고 결국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니혼 쇼년이라는 소년 잡지의 일러스트 작가로 데뷔를 하셔서 1945년 이전까지 작가 생활을 하고 하시죠. 예. 그럼 김용한 작가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만화가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로 사파가로 시작했네 먼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국 만화사도 말씀을 드렸으나 1945년 이전에는 미술가들이 만화가를 했고 그러니까 경계가 잘 없었어요. 거의 미술가들이 만화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관례처럼 돼 있었으니까 구분은 많이 없었죠. 그러면 이제 김용한 선생이 이제 빛을 보게 된 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부분 이제 45년 해방 이후부터잖아요. 해방 이후부터 김용한 선생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 자세한 얘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이전에
일본에 잠깐 귀국해서 1936년에 신동아에 데뷔를 해요, 혜기는. 뭐 사파나 만화로. 그래서 김영환이라는 인물이 1945 이전까지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미술 만화가들은 김영환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실력 있는 친구다. 다만 활동을 다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해방 이후에 물 만난 고기처럼, 왜냐하면 국제적 감정을 갖고 있고 실력이 뛰어나니까 거의 한국전쟁까지 5년 동안 동무대, 김영환의 동무대입니다. 그 유명한 1947년에 산팔서 브루스라는 그 만화가 있잖아요. 그 얄타 회담 이후에 신탁 통치 때문에 남북이 분단되잖아요. 미국 소련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아주 잘 표현했던 그 유명한 시사만화서부터 만화 행진이라는 잡지도 만드시고, 뭐 우리나라 최초의 만화 단행본이라고 하는 홍길동전 또는 뭐 토끼의 원숭이 같은 스토리 만화도 만드셔서 아주 다방면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쌓고, 또 하나는 만화협회 같은 게 리더도 하시고 신동원 같은 후학들도 많이 가르치고 키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문화의 전당, 김해 문화의 전당에 온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몇 년 전, 뭐 2년 전인가 김용환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학술 연구도 하고 또 작품전도 하고 뭐 이랬다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톨캐닉 깊숙이 이제 활동하셨는데, 그거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지금은 중지됐지만 이 김해 문화전당에서 열렸던 10년간의 경남 만화 아니면서 페스티벌은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행사였어요. 그런데 김용환 선생을 재조명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2013년, 2012년부터 이런 이제 페스티벌을 하면서 같이 코즈브 김용환의 작품 세계와 만화학자 의의 같은 학생들을 같이 했다는 거죠. 전시를 계속했어요. 해마다. 그러면서 또 2018년에는 뭐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만은 이 60년 작품 세계라 해서 아주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했고, 또 한편으로는 국제 심포지엄도 제가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 말고도 사실은 더 많이 연구하신 분은 우리나라의 김수원 박사, 부산의 정규화 박사,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우시다 교수라는 사람들이 와서 김용환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시와 학술대회를 통해서 10여 년 동안 김해 문화의 전당이 김용환 선생에 대해서 조명을 했고, 그거를 바탕으로 김해시에서 김용환 만화박물관을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중지되어 있지만은, 그러니까 10여 년간 쌓은 업적이 많다는 거죠. 지역에서 계속 이제 끊임없이 전시도 하고 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제 이런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코가 목정인데요. 네. 우리가 보통 코즈브 김용환이라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이 캐릭터예요. 거의 페르소나죠. 이 코가 커서 코즈브예요. 지금의 60대 이상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스타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풍속화서부터 그 해군 사관학교에 있는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그 해전도 이런 만화까지 저희가 이제 2018년에 특별전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김용환은 코즈부다 이렇게 많이 알려요. 그래서 코즈부 60년의 작품 세계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일본 가서 가장 이제 조금 부러웠던 게, 일본의 기타큐슈, 또 그런 데 가면, 일본의 지역 작가를 발굴해내서, 아주 오래된, 돌아가셨지만, 지역 작가를 발굴해내서, 시장이라든지, 도시 재생 사업도 하고, 박물관, 전시관을 만들어서, 또, 수익도 많고, 경제적인 또 가치도 많이 새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여기 김해에서는 김용환이라는 지역 인물을 발굴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김용환 말고 다른 또 지역 발굴을 하고 있는 과정이 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이제 중앙기구나 마찬가지고요. 만화박물관이 있긴 한데, 사실은 지역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본에서는 90개 정도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 그냥 일반적인 만화박물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경상북도에서 웹툰 캠퍼스 경주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현서 선생님이 고향이니까 이현세 기념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는 잘 안 보입니다. 지금 뭐 몇 군데 이야기는 있는데 구체화된 건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역 소재를 개발해서
또 지역 작가를 발굴해내서 하는 여러 과정이 이게 단순한 그냥 뭐 작가를 발굴해낸다는 차원이 아니라 좀 더 경제적 가치, 또 미래에 대한 또 컨텐츠 개발, 이게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또 그랬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특별하게 만화 사이다가 일반 방송에서 보기 힘든 김용환의 실제 원화를 네, 이게 김용환 선생의 원화입니다. 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통일일보에 계실 때 그랬던 북간도라는 어떤 그 이야기책의 사파 같아요. 통일일보는 일본에서 오래 생활하시면서 민단 계열의 신문이에요. 거기 계시면서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북간도는 아시죠? 예, 압니다. 그게 남만주, 북만주가 있는데 압록강 쪽이 남만주고 아니, 남간도. 네네. 그다음에 조만강 쪽이죠. 예, 이쪽은 남만.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생활을 우리나라 사람이 얘기를 한 거겠죠. 뭐 한복도 입고 보시면 30년대부터 갈고 닦은 펜화가 어마어마하시죠. 그래서 되게 조형성도 있고 되게 세밀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작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작품인데 이것도 원합니다. 이거 설명 좀 주십시오. 이것도 이제 같은 이제 사파예요. 연작이고 그 다음에 YHKIM 이게 사인이시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펜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찐빼님하고 저하고 많은 데는 그려봤지만 펜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터치를 하잖아요. 상당히 뭔가 그 조형성도 좋지만 입체감도 있고 상당히 훌륭한 그림인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이 그림이 비싸요. 김영환 선생님의 그림은 현재 우리나라 고떡부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김해문화전당에서는 요 사파 몇 장을 구입했고 몇 개를 책도 구입을 했는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사파입니다. 저희들은 느끼는데 독자님들, 시청자분들은 잘 못 느끼실 건데요. 실제로 좀 눈으로 보면 엄청납니다. 이게 카메라로 보고 화면으로 볼 때는 뭐 이런 그림이다 하는데 실제 눈으로 보면 그 선이 살아 있고요. 제가 봐도 좀 부럽습니다, 이게. 네. 네, 다음 작품입니다. 요것은 아까와 그거랑은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요거는 이게 이제 아시지만 4.19 혁명 때 보시면 검은 경찰복 있잖아요. 이게 60년대 같아요. 이게 어떤 그 정부 홍보나 아니면 그런 신문 사파 같아요. 국민의 공복, 경찰의 공복은 아시죠? 예, 압니다. 국민의 심부름꾼. 심부름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약간 홍보만에 들어가는 사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 검은 복장이 이제 경찰이니까요. 그림도 예전에 코주구 선생님 풍 같은 느낌이에요. 일반 펜화가 아니라 약간. 요건 붓으로 그린 것 같아요. 붓으로 그리셨어요. 네. 다음 작품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네. 만화 사이다에서 아마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최초로. 아마 이 작품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너무 힘든데요. 지금 들고 있기도. 자, 요거 한번 타트케이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연도는 잘 모르겠으나 심점한 화백이 그린 김용환 화백에 대한 초상화예요. 요 바로 위에 그 페르소나 캐릭터 코즈부가 있고요. 되게 세밀하게 잘 그리셨는데 약간 만화가니까 코믹한 표정인데 사실은 지금의 윤태호나 주호민이나 이말년 작가처럼 당대 유명한 TV 스타였어요. TV 스타이기도 하셨거든요. 당대에 김용환 선생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스타이기도 한 만화가 김용환의 초상화를 아주 코믹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렸고 코즈부까지 같이 있는 이게 90일에 117이에요. 엄청난 그림이죠. 이 김해문화연전당에서 구입을 한 거죠.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 근현대사 문제적 인물 김용환 편입니다. 지역에서 계속 또 지역 작가를 발굴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모험적으로 보고 있는 김용환 편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엔딩은 이렇게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또 설명해 주신 다터케이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잘 보셨으면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터케이님 같이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